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내외경제TV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함께할 전문가님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난세영웅 전문가님이신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희 2부를 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난세영웅 전문가님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방송이 2부, 3부도 진행이 되니까요. 10시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매수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그리고 많은 도움들 얻어가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톡방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저희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난세용의 투자 노트 또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짧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저희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잠시 후에 또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들 또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바로바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저희 그럼 투자 노트 어떤 내용 이번에 또 준비를 해오셨는지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내용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번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적정 주가를 올린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거의 뭐 1년 이상을 이렇게 했던 그런 방법인데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그 증권사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은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8시 50분에 마감을 해서 실제로 이제 아침에 동시호가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마지막 동시호가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산출하는 건데 이 종목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크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뭐 마이너스도 이렇게 거의 드물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그 네 종목이 일단은 뽑았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은 하이트 진로 대신증권에서 이제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 3월 8일 날은 세 종목 한국가스공사, 현대해상, 유닛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왔는데 사실 요새 보면은 우리가 장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상향할 때는 뭐 추천 종목이 적정가 올리는 종목이 뭐 10종목도 넘은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보다는 목표가를 내리는 종목이 더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종목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 가스공사, 현대해상, 유니드인데 일단 1위 종목은 현대해상이었고요. 네. 2위는 유니드, 3위는
하이트 진로고 4위는 한국가스공사인데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한국가스공사가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1위 종목을 한 종목이 가스공사인데 네. 그만큼 1위 했다가 올라가도 지금 이제 빠진 상태인데 너무 고가에 추천하는 바람에 지금 10%대 하락을 기록을 했죠. 네. 그럼 이거 보면은 이제 1위가 현대해상, 대신증권이 추천 현대해상이 1위고 유니드가 하나증권이 추천했는데 2위였는데 네. 오늘 제가 종가를 보니까 하이트 진로는 37,250원, 3% 300원이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지금 46,600원 더 빠졌어요. 그래서 네. 거의 뭐 5%더 빠졌고 그다음에 현대해상은 29,150원에서 약 400원 정도가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유니드는 많이 빠졌어요. 10만 3천 원에서 98,200원에서 시초가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이거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사서 금요일날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신증권의 현대해상이 이제 1위를 기록해서 이제 유니드하고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수익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손보주.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작년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7억인데 지금 이제 이 증권사에서 지금 대신증권을 추정하는 게 컨센서스가 490억이었는데 네.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514억에서 이제 507억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507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손해율이 일단은 개선세가 지속이 됐다. 비개선세가 86%인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손해율이 좀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 손해율은 101.4%로 일단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인은 뭐냐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일수 증가 및 IBN의 적립에 기인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보험사들은 이제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어떤 뭐 충당금 비슷한 건데 은행에 이제 그거를 IBNR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내장은 보면 제가 봐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병원에서 막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술을 권유하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뭐 우리 노안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백내장 수술하게 되는데 이제 쓸데없이 이제 비용이 높지만 그게 전부 의료보험에서 대두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손에 관련된 이런 화재 보험사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입어서 이제 실손에 대해서 지금 뭐 손해 뭡니까 이번에 올리는 이런 또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대해상이 일단은 좀 좋은 그 어떤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이익은 작년도 연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 증가했어서 4,380억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당 배당금은 1,480원 해가지고 이런 보험주들이 또 뭡니까 배당을 많이 주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6.4%에 해당을 하니까 네.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이익 증가를 상회하는 이제 DPS 증가를 보여주는데 신뢰성 높은 배당 정책을 이제 환영한다. 그래서 실손 보험 인상률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갱신 비중이 많은 이제 2세대 실손 보험 인상률이 일단은 양호하게 책정돼 가지고 보험 영업 손실이 일단은 500억 정도 줄어든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급여 항목, 백내장 수술을 비롯하지 아마 손을 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었던 손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네. 되는데 결국은 이런 데서 손실이 줄어들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대비 아마 1% 정도 하락하는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보험사 중에서 실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대해상에서 보면은 네. 경쟁사 대비 실손 보험 비중이 높고 전체 위험 보험료 중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증권사 여기서 지금 뭐 이 대신증권에서 커버하는 어떤 보험사들 경우에는 평균이 30%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평균보다 높은 33%를 지금 수준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만약에 인상이 되면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회사가 현대해상이다. 네. 그래서 아마 2021년대 위험 보험료가 총 3조 2,600억이었는데 아마 약 330억의 추가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전술한 대로 아마
우리 신서보험이 1% P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은 역시 이게 전체적으로 보험 영업이익에서는 660억 정도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7% 증가한 4,730억인데 PBR이 0.42에 불과하다. 보통 이제 PBR이 1이면 뭡니까? 청산 가치랑 1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받는 게 청산 가치인데 PBR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0.4이면 거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PBR은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고 그다음에 이제 퍼는 뭐냐면 내가 수익을 해서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거야. 퍼가 10이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배당금이나 따라서 그게 이제 10이면은 10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이면 20년 네. 걸린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고퍼주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그 어떤 원론이지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PBR은 청산 가치다 해서 네. 저평가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18%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업종내에서 최선호주를 일단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총 영업이익이 2022년대는 약 6,630억. 뭐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EPS도 계속 뭐 5,950억이고 퍼는 지금 4.7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BR도 0.4수는 계속 유지하는 모습 봐서는 이런 재무제표상으로는 일단은 뭐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요. 현대해상 어떤 보정배 손해일 추이가 지금 위험 손해일이 작년 4분기에 좀 올랐죠. 그래서 뭐 네. 자동차 보험도 올랐고 장기 보험 문제 거의 평행선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납 환산에서 보장성 신계약 보면은 일단 뭐 인보험, 물보험인데 일단은 인보험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배당 수익률은 뭐 2018년에 2.8%에서 거의 뭐 6.4%까지 굉장한 거죠. 우리 은행물이 따지면은 아마 거의 몇 배의 어떤 수익률을 주는 것 같고요. 뭐 DPS 및 배당 수익 추이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퍼 밴드 PBR 밴드인데 어차피 아까 뭐 0.4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손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위험 손해율도 조금 작년 하반기에 좀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는데 사실 보면 현대해상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가 지속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투신하고 연기금, 그래서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기금한테는 이런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 외국인이나 어떤 게 있냐면은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업종별로 짜거든요. 그럼 업종도 이제 뭐 보험 업종이면 이제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도 한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종목을 사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처럼 실적이 좋은 거는 비중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나쁜 거는 이제 빼든가 비중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그걸 웨이트를 이제 비중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종별로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뭡니까? 그 업종별로 또 비중도 이제 그거를 뭐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그걸 해요. 보통 조정을 하고 업종별로 해서 배분을 한 다음에 업종별로 이제 종목 배분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게 원칙이죠. 그다음에 더 위에는 뭐냐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신사 큰 회사들은 현금 비율, 그다음에 주식 비율, 채권 비율까지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큰 틀에서 이제 주식 비율을 늘리냐 줄이냐 해서 이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업종별로도 또 분석을 해서 비중을 높일 거 낮을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 다음에는 이제 종목에 들어가서 실제로 분석 들어가서 이제 거의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또 이런 투신사의 경우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니저들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델 포트폴리오대로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는데 뭐 또 마이너스가 나오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대로 안 하고서 독자적으로 했다가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안 좋으면 이제 안 좋은 소리 들은 거고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 있기 때문에 모델 포트폴리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그 위에서 그걸 정해지는 전략과 스트레티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상돈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차트도 거의 뭐 지금 쌍바닥 모습 23,000원대에서 거의 29,500원에서 거의 뭐 6,500원 수익률에서는 뭐 20-30%지만 이런 대형주들이나 금융주들이 이렇게 20% 30%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뭐 이런
테마주는 하루만 해도 뭐 30% 오르지만 네. 이런 대형주도 그렇게 오르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현대해상이 일단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드는 연막칼륨 이게 이제 비저 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드가 하나투자증권에서 일단은 추천한 종목인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 30% 32% 증가하는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31% 늘어나는 이제 2,214억으로 추정을 한다.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아래 거기서 지금 연막칼륨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판매가 인상이 예상이 돼서 일단은 이 종목을 추천한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아까 얘기한 31% 증가한 2,014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전년비 아마 지금 보면 계속 이런 수출 제한이 있으면은 30%가 아니라 50% 이상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세계 비료 시장에서 연막칼륨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이게 무슨 이런 시장 점유율이 38%인데 수출이 제한되면서 수출 비중이 41%인데 제한이 되면서 이제 연막칼륨이 강세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 가격과 마찬가지로 연막칼륨도 지금 계속 단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벨라루스는 지난달 16일부터는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이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50% 이상은 의존하는 나라가 중국, 브라질, 인도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연막칼륨의 약 90%가 비료의 원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드는 10%가 일단은 가성칼륨으로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성칼륨은 고객 원가 0.1%에 불과한 만큼 판가는 모두 일단은 오르는 거에 원가를 다 이렇게 정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연막칼륨을 일단은 구입을 하는데 전량 캐나다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진이 추가적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영업이익인데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은데 이제 올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계속 내년 후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팔다가 이제 3월 11일 날 매수를 했고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들은 이제 3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급이 일단은 연기금 투신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추정하는 모습에서 가격도 7만 6천 원에서 10만 3천 원까지 거의 뭐 30% 정도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 올린 종목들 우리 1위 종목 그다음에 현대해상 2위 종목 지금 유니드까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일단 업종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건설주를 이제 추천한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곧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사실 건설주 이 종목이 3월 10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이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건설주들이 일단 그 다음 날이 선거 다음 날이니까 이때부터 건설주들이 일단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기대에 이래 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마 부동산 정책이 이제 많이 바뀔 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주들이 일단 부각이 되면서 또 레포트가 마침 나와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목은 새로운 장 달라지는 건설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의 밸류에이션은 수주 밸류에이션이 정상 국면이고 주택에 우선 올라타자.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수주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게 좀 원화가 이제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좋게 보는 이런 어떤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은 당연히 당선이 공약하고 건설업체 영역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 유의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은 전에는 이제 막 양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성장 위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에도 일단은 건설업종들이 건설회사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미래 먹거리에서는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해가지고 신성장 동력 확보,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제 현금 흐름 창출해가지고 탑픽은 이제 GS건설, 차오 선호주는 현대건설인데 네. 또 증권사마다 틀려요. 어떤 때는 또 뭐 오늘 레포트 보니까
현대건설을 또 최선호주로 탑픽으로 네. 보고 목표가도 여기는 거의 6만 원 떠는데 현대건설 오늘 뭐 7만 1,000원까지도 올린 증권사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투자 전략 밸류에이션은 아까 이제 똑같고요. 그다음에 오버웨이트는 이제 비중을 더 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리를 개시한다. 이런 이유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다음에 수익성 위주 해외 수주 위주 전략으로서 해외 분의 원가율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환경 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 사업에 진출하면서 매출 다변화가 지금 기대가 된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동안의 그 대형 건설사 주가가 2019년 하반기부터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주가 수주가 상관관계가 낮아졌다. 반대로 갔는데 네. 원인은 일단은 최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심해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해외 현장이 어떤 그 대규모의 리해성 비용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네. 해소되지 못했다. 뭐 중동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대금을 못 받는 이런 네, 거가 돼서 그렇군요. 이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수주 산업의 단점이 부각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 해소될 거로 보고 아마 대형 건설 합산 수주 50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3월에 이런 그 카바리자 하는 회사의 어떤 PBR이 0.8배인데 2015년에는 똑같아요. 밸류 유사하지만은 합산 수주가 무려 38%, 40% 증가 이상이기 때문에 네. 현재 PBR은 낮다. 그럼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네. 대형 건설사의 합상 수지 및 주가 추이가 지금 보면은 2018년에 남북 경합 기대감이라 가지고 주가가 좀 높이 올랐는데 수주보다도 이제는 거꾸로 작년까지는 어떻습니까? 수주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더 약세인 디커플링인데 그러네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지금 이제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제 해외 현장에서 부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네. 이제 수주가 감소한 이유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대규모 해외 손실, 특히 이제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타격이 컸어요. 보면은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대건설, GSL, 대우건설이지만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막 적자가 크게 나오면서 막 그 갑자기 반영하는 바람에 네. 주가가 곤두받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건설주가 이런 악재, 그다음에 그 현 정부에서 어떤 그 재건축, 뭐 재개발 억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움츠러들었는데 아마 그럼 올해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수주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 그렇죠. 사실 아파트도 보면 이제 단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수지 타산이 이제 안 맞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분양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원가 구성 면에서는 크게 일단은 수주 대비해서 뭐 예상치를 못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PBR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ROE 및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분명히 2020년서부터 순이익도 증가했지만 주가 레벨은 반등에 실패를 했다는 게 나오면서 이제 올해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커플링 세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내 주택에서의 규제 강도가 완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건설 현장에서 수익성 창출 능력을 장기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워낙 일회성 부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좋게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이제 수주에만 우리가 기다리면 뭐 천수다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 창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주요 부동산 규제 및 이벤트와 건설업 주가처 해가지고 파리 대책, 조정 지역 확대, 남북 경험 기대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그다음에 대출 규제 확대 보면은 결국은 이제 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그쵸.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뭐 LTV를 좀 완화한다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또 우리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고받아 갖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주택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해 가지고 당선인 공약과 건설업체 영해 가지고 결국에는 GS 아니 재건축 재개발 그쵸. 물량 증가인데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건설, 현대건설이 일단은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였던 공약은 민간 주대 수도권 중심 주택 공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증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해가지고 250만 원을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그중에 네. 수도권에서만 130에서 150만 원, 서울이 50만 원, 경기 인천이 80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로 한다. 네. 우리 정부 주도의 민간 주도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안전 진단 기준,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TV 기준 뭐 양도세 중과 이런 어떤 세금 때문에 네. 또 매도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완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수혜 업체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옛날 대우건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은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에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대상지를 확충, 용적률 상향, 과다한 기부 체납 방지에서 보면 이제 기부 체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죠. 용적률이 올려지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규제도 보면은 LTV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어떤 LTV 상한을 올려줘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거를 좀 풀어주겠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결국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네.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다림 이런 찬스가 와서 파는데 과연 또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가 줬을 때는 파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안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법이 필요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요거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게 이제 법률적으로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어떤 뭐 대통령령이나 네. 뭐 어떤 정부의 어떤 이런 거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물량은 일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 이걸 좀 완화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보면은 약 13년 걸리거든요. 지구 지정부터. 네. 이거를 좀 단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2024년까지는 지금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또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해외 건설도 아까 수익성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뭐 신재생 에너지의 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뭐 CCUS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CCUS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인데 이런 게 네.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GS건설은 수처리 시설,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 이제 모듈러 주택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자재를 대부분 공장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단가가 낮아지는 네. 주택을 진다 해서 단우도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는 환경 처리 시설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해상 풍력 우리 삼강 M&T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자해산이 현대스티산업을 통해서 해상 풍력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일단은 진출하고 있다라 가지고 뭐 GS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은 스마트 건설에서 모듈러 주택 유럽의 다누드, SA 이런 회사 있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수소연료 전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있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뭐 현대엔지니어링 합병 뭐 이거 나올 수 있다. 아마 상장이 네네. 되면서 뭐 합병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해상 풍력.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해가지고 이런 건설사별로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업무를 다 진출하는데 일단은 GS건설이 이제 지금 아마 탑픽이었죠. 그래서 뭐 GS건설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요. 투신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에 가지고 주가가 지금 뭐 47,700원까지 계속 바닥에서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 현대건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관 뭐 최강자 해가지고 그렇죠.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종목도 네, 현대건설. 수급 보시면은 이제 투신이 최근에 많이 샀고요. 네, 연기금도 샀고 외국인은 좀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는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주가도 보시면은 현대건설도 38,000원에서 49,000원까지 왔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건설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투자노트 시간에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일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을 통한 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내세우면서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신먹거리를 좀 찾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주 잔군의 도시정비 사업이 비중의 50%가 또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GS건설과 현대건설 앞으로의 흐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찍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오픈 채팅방에 빠르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채팅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2부 방송은 일단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또 들어오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한 상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전문가님께 전달을 해드려서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신세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26만 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를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신세계 오늘은 1.17%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25만 3,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전거래 대비 3,000원가량 빠졌는데요. 네, 오늘 하루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오늘 일단 25만 6,500원 선에서 출발하다가 바로 또 하락을 하면서 25만 1,500원 선까지 또 떨어졌고요. 일단 장 막판에는 조금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25만 3,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세계 종목. 네, 전문가님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신세계도 어떤 면에서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볼 수 그쵸.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22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왔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계속 그 2월 중순부터 보시면은 200일선에서 계속 걸렸거든요.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200일선 이 차트에서 계속 윗골이 달리고 밀리고 하다가 이제 어제 뭐냐면 3월 11일 날은 이거를 돌파를 했었어요. 200일선이 26만 2천 원 해가지고 돌파를 했었는데 그 뒤로 빠졌죠. 어제 빠지고 이제 오늘도 그걸 돌파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200일선을 계속 도전하다가 안 되면 이제 실망 매료나지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빠진 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단 매도를 전환을 했어요. 일단은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이제 뭐 아직은 뭐 매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투시는 이제 어제 오늘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오늘 대량 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어제 이제 연기금으로 인해서 어제는 투신 외국인, 오늘은 연기금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차트를 보시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일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기 전에는 결국에는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 선이 25만 원대가 지금 보면은 거의 뭐 21선하고 이제 60일선, 100일선을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 닫고서 일단은 약간 반등을 했지만 내일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런 200일선을 돌파하던가 아니면 다시 이런 이평선 아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랑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RSI에 보면 좀 애매한 자리에 있을 때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오른다 빠진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런 오르는 것보다는 뭐 박스권 내지는 하향 이렇게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일선을 완벽하게 뚫기 전까지는 아마 신고점, 아마 고점을 갱신하기 어렵지 않나 상당인데 앞에도 보시면은 28만 3천 원, 9월달에 요 가격대 왔다가 지금 네.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계속 흘렀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26만 26만 원. 26만 원 네. 선인데 비중이 20%인데 만약에 내일 흐름이 안 좋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200일선 돌파 여부와 또 수급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 첫 번째 상담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1,92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두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진산업 오늘 0.54% 떨어졌습니다. 전거래 대비 15원가량 하락을 하면서 2,76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 종목 오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95원 선까지도 일단 찍었었는데요. 바로 또 하락을 하면서 2,74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2,76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 종목도 조금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해를 좀 보고 계셔서 네, 아진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체를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때 이제 리비안이 IPO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 대우부품이 이 회사의 어떤 그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진산업이 대우부품 최대 주주인데 이게 이제 뭐 그때 이런 뭐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의 전기차 부품 테스트한다라 가지고 리비안 관련돼서 부각돼서 올랐는데 최근에 우리 전기차 지금 뭐 리비안이나 계속 급락을 했거든요. 리비안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매수가 1,900 이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그럼 이때 작년에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에 2,008번에서 거의 4,2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2월 달에 2,500원 갔다가 다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이 1,920원이면은 언제 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가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1,920원이면은 네, 노란 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1,920원은 아진산업 뭐 일단 3, 4년 전인데 네. 2020년대 사셨나요? 그럼 거의 뭐 2년 되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최근에는 뭐 그 가격대 간 적이 없는데 10%니까 지금 뭐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리비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터닝할 시점이 올 거예요. 물론 추가 하락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리비안의 주가에 따라서 또 이 종목도 가격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아마 리비안이 좀 상승할 때 그때 좀 수익을 내고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충분히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좀 맞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뭐 바닥에서 좀 매집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다 하더라도 나머지 좀 일부가 또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진산업 종목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리비안에 대한 주가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비중을 두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 드림텍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11,500원에 일단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40% 두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종가 현황 한번 보시죠. 네, 드림텍 오늘은 2.37% 하락을 했습니다. 1,3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 하루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드림텍 종목 오늘 일단은 1,650원 선까지도 일단 터치를 했었다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1,30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이거든요. 네, 비중은 일단 40%를 두고 계신 상황인데, 네, 이 드림텍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그 휴대폰 그런 이제 부품 관련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뭐 심전도 사업도 한다를 신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뭐 기관들은 연기금들이 조금 계속 조금씩 샀어요. 사서 올린 모습인데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이 틈을 타서 계속 팔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기금과 개인이 조금씩 샀는데 연기금이 계속 산 거를 보시면은 금액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작전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아마 9,500원에서 12,500원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11,500원이면 약간 박스권의 상단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뭐 1,500원에서 1,500원 사이 반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어떤 매수가에서 좀 수익이 날 때는 팔고 다시 밀리면 사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매매 어떤 뭡니까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해서 이런 어떤 박스권 트레이딩을 보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역시 20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200일선을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해서 지금 11,060원이 200일선인데 이거를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거 다시 밀렸어요.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 같은데 이런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분의 어떤 그 매수가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200일선 돌파율을 보시고서 추가적으로 어떤 뭐 매수를 하든가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바닥은 이 종목은 뭐 많이 빠져야 9,500원으로 생각하시고서 마음 좀 느긋하게 물론 9,500원은 20% 빠지는 거지만 최근에 뭐 거의 40%뭐 대부분 30% 이상 더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방어막이라 할까요? 9,500원이 최저라 생각하시고 그 이상은 안 빠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다 하면은 11,0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욕심을 안 버리고 그냥 본전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드림텍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잠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 옆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현재 톡방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난세용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른손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시청자분께서 4,3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도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오늘은 0.80% 상승을 했습니다. 3,79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 종가 흐름 하루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네, 바른손 오늘 3,740원의 때까지 일단 찍었다가 또 3,820원 선까지도 올라섰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는 일단 3,7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3,800원 선은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바른손 종목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작년 연말에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때 뭐냐면 이제 두나무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VFS 기업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업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이 종목이 이제 작년 12월에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상한가 친 날 12월 말에 사진 아니셨으면 아니면 이제 오르다가 빠지는 시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이제 매수가가 4,380원이면은 아마 그때 테마가 형성되면서 아마 급등을 했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바른손 이해인에서 추천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보면 3,725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한 15% 정도, 2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 종목은 항상 기회를 줘요. 보면은 항상 급등을 할 때 윗꼬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져나올 방법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항상 장중에 아침에 매수가를 걸어 놓으시면은 팔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 바른손이 보시면 그렇고 바른손 EA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주문을 놓으셔야 돼요. 바른손 EA나 해도 뭐 항상 윗꼬리가 크게 달리죠. 항상 이렇게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높게 내면은 분명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부지런하셔가지고 하면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제 그런 우리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도 뭐 4분의 1 되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른손 관련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쩌다가 시세를 주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말고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른손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상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저희 현대바이오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33,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9%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16% 상승을 했습니다. 28,800원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 종목 바로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이제 테마주를 형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2월 달하고 이제 3월 초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가 물론 만연되고 있지만은 이제 백신이라든가 백신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시장인데 결국은 이것도 어떤 뭐 뉴스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사실 단가가 33,000원이면은 약간 목표가 매수가 대비 한 4,000원 정도 15% 빠져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는 뭐 전부 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짜 느긋하게 기다리셔가지고 나와야지 이거를 지금 뭐 바이오주들을 예측한다는 건 어려워요. 아마 또 흐름에 따라서 또 치료제 어떤 테마 형성되면 그때 나오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바이오까지 일단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상담들은요. 3부에서 또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가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을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 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부는 9시에 끝나고요. 3부도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10시에 방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입장을 하셔서 지금처럼 전문가님의 상담 내용도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 전략들 매일매일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도 얻어가시고 수익 인증도 하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참가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저희 일단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내외경제TV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도 오늘 주시광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톡방에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